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별에서 주결성 단계까지 이제 가는 단계부터 먼저 보는데, 일단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상온에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밀도가 큰 거는 이해가 될 텐데 왜 온도가 낮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게 되면 여기 존재하고 있던 그 입자들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얘네들이 수축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나가버리게 되면 얘네가 합쳐질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심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니까 원시별이 생성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 수축을 하니까 당연히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약 1000켈빈 온도. 근데 이거는 표면 온도예요. 중심부의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표면 온도가 1000켈빈 온도쯤에 이르게 되면은 표면에서 드디어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력 수축을 계속을 하다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주계열성이다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질량이 매우 크고 질량이 좀 작은 애들과 서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질량이 큰 애들은 광도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간이고 얘가 변하는 시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는 변하는 시간이 어때요? 매우 짧죠.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은 진화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태양보다 0.1배예요. 그럼 얘네는 10의 8제곱배 걸린대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매우 오래 걸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고 시간 자체가 조금 걸린다는 건 진화하는 속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 표면 온도는 지금 아주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광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T값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면 R값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아주 수축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온도가 약간 올라갔는데 광도가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여지죠. 즉, 이 말은 얘도 반지름이 감소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모양을 꼭 판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주결성이 빨리 도달한다라는 사실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결성계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온도에 이르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4개의 수소가 결합을 하면서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질량 결손이 일어난 게 결국 뭘로 전환이 돼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별의 중력과 내부 기체 압력 차에 의해서 평형에 이르니까 정력과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반지름은 사실상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별 일생 중에 약 90%를 차지하는 매우 안정되면서 매우 긴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빨리 일어나니까 주결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던 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질량과 강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도 또한 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질량이 커지면 반지름도 같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성과 초고성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은 주결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서 중심 부분에서 누구만 남냐면 헬륨만 남고 바깥쪽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소가 고갈됐으니까 주결 단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결 단계를 벗어나면 앞에서 이제 말을 했던 정력과 평형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른 속도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축이 일어나면 당연히 헬륨끼리 서로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소가 서로 부딪히니까 무슨 반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헬륨이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이렇게 헬륨이 있는데 이 바깥 부분에 있는 이 수소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헬륨 핵의 바깥 부분에 있는 수소의 열 에너지가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발산이 되는 거네요. 따라서 별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거성이나 초고성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층이 팽창하니까 별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고, 별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좁은 면적에 많은 에너지가 왔던 거죠. 근데 얘가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를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서로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 자체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얘는 표면 온도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특징인 거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주결 단계를 그래서 벗어나서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는 거고요. 얘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는 이제 초고성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고, 얘는 거의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 R값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겠죠? R값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이다 라는 걸 뜻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의 태양과 비슷한 별은 어떤 별이니? 주결성에서 적색거성한 것처럼 행성상성운을 통해 적색 예상을 하는데, 적색거성까지 이제 봤어요. 적색거성은 뭐가 되냐면 핵융 원소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물을 만드는 탄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적색거성 단계에서 이제 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중심부에선 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외곽 부분에는 헬륨이 있고 더 외곽 부분에 이제 수소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가 정력화 평형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별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맥동 변광성 단계에 도달하게 돼요. 이제 맥동 변광성 단계에서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를 이제 계속하고 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중심부에서 잡을 수 있는 힘보다 더 부피가 커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얘를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죠. 그게 뭐냐? 걔가 행성상 상온이에요. 바깥으로 수소와 헬륨이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심부는 뭐만 남아요? 탄소만 남죠. 그러니까 탄소의 중심 핵이 그대로 남아서 만들어진 게 백색 외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왜 여기가 탄소가 그대로 남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탄소 같은 경우 이제 남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력 수축을 했는데, 여기서 중력 수축을 한 거죠. 중력 수축을 했는데 문제는 질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력 수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탄소 핵융합 반응이 나타날 만한 온도까지 도달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탄소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얘네가 나가버리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동변광성 단계 이후에 다음과 같이 행성상성운이 만들어지고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과 같이 주결성 단계에서 적색거성을 갖다가 얘가 다음과 같이 행성상성운을 거쳐서 백색 외성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질량이 매우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주결성 다음에 초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성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여기서 말을 했던 이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탄소 만들어지고 그냥 끝났죠. 근데 얘는 탄소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 이후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만들어요? 철까지 만듭니다. 그러면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번인데 얘는 매우 안정한 애예요. 안정하니까 힘을 가하더라도 얘가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힘을 더 가하게 되면 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초신성 폭발이다라고 하는 거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많이 나와요. 에너지가 급격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급격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중심부는 계속해서 또 중력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력 수축을 했을 때 질량이 좀 큰 애들이 되는 건 누구냐? 블랙홀이 되는 거고, 질량이 조금 작은 애들이 되는 건 누구냐? 그게 중성자별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수많은 이제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우주 공간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가 더욱 수축해서 만든 게 중성자별인데, 이 중성자별의 특징은 중성자끼리 뭉쳐졌어요. 그러면 양성자보다 중성자는 질량이 약간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매우 크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빠른 속도로 이제 자전하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커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음과 같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크기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별의 상대적인 크기를 본다면 태양이 이제 주결성이란 말이죠. 이 주결성에 비해서 거성은 어때요? 훨씬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초고성은 어떻습니까? 너무 큰 거죠. 그죠? 그리고 태양에 비해서 백색위성 작죠? 근데 백색위성보다 중성자비로 훨씬 작습니다. 중성자비에 비해서 블랙홀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밀도는 매우 크다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27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다음 가나다는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다. 시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 밀도가 높은 저온의 기체가 중력인데 얘가 1번일 것 같은데? 자, 기체 입자의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쵸.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한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겠네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서 수소행료 반응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 순서대로 가면서 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80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H열도에서 질량이 다른 원시별이 주결성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질량이 큰 것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질량이 작은 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얘가 태양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중력 수축 과정이 짧다. 그쵸? 기간 자체가 짧다라는 뜻이니까 기억선지 맞는 말.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주결성에 쉽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질량이 작은 원시별일수록 진화 과정 중 광도 변화가 작게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광도 변화가 거의 없죠. 얘는 광도 변화가 어때요? 크게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디귿선지는 틀린 선지가 돼야 된다라고 가지고요. 질량이 작은 원시별에서 태어난 주결성은 H열도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쵸? 따라서 리을 선지는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4번 선지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284번이네요. 그러면 질량이 서로 다른 원시별이 주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질량 물어봅니다. A가 당연히 B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C가 D보다 더 큰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는 맞는 말. 색지수 물어보네요. 표면 온도값 물어보는 거죠? C가 D보다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색지수는 C랑 A를 물어봤네요. C하고 A하고 봤는데 C하고 A가 어찌됐든지 간에 온도는 C가 더 높은 거죠? 따라 색지수는 C가 더 작고 A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C가 A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니까 니은선지 틀린 말. 주결에 머무는 시간을 물어봅니다. 주결성에서 머무는 시간은 당연히 C하고 D하고 비교했을 때 D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C가 D보다 길다는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88번 갑시다. 그림은 주결성의 질량과 광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별 A를 태양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표면 온도가 일단 더 높냐? 그쵸? 질량이 훨씬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죠? 반지름이 더 크냐? 네, 더 커요. 수명이요? 아니요. 짧다라고 했죠. 왜요? 진화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도는 약 1000배인가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한 10의 세제곱배 되는 것 같고 얘가 1 정도 되는 거겠죠? 약 1000배 정도 되는 거 맞는 말이 돼야겠죠. 4번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93번입니다. 그림가는 H열도상에서 주결성을 나타냈대요. 그림란은 주결성의 질량과 광도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선지 색지수가 클수록 별의 질량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애들은 이 주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별의 질량이 작다라고 해야 돼서 기억선지 틀린 말. 질량이 클수록 별의 반지름도 크냐라고 했는데 질량이 클수록 광도값이 커지고 온도값도 커지고 반지름도 동일하게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선지 맞는 말. 별 A의 질량은 태양의 10배 정도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태양이 지금 보니까 1이에요. 근데 보니까 얘 광도가 몇이냐면 얘 태양을 1로 치면은 얘가 5등급이 차이가 나잖아요? 얘가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예요. 그럼 얘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겠죠? 태양의 10배면은 안 되겠는데? 따라서
얘보다는 작으니까 니은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96번으로 가봅시다. 그림은 별 S의 시간에 따른 겉보기 등급 변화를 나타냈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간이 매우 어때요? 짧죠? 이거 800일밖에 안 돼요. 엄청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겉보기 등급 차이는 어때요? 엄청 많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일어났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S는 이후 절대 백색위성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요. S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당연히 만들어졌겠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8번 볼게요. 표는 주결성 가나다의 중심액의 질량 N과 최종 진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종 진화 단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백색외성과 그 다음 중성자별과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는 거죠. 그러면 A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백색외성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주결성 단계에 머무는 C간을 물어봤어요. 가가 나보다 당연히 길어야죠. 왜요? 백색으로 갔다는 건 질량 자체가 작은 애들을 말하는 거니까. 따라서 기억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다의 중심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는, 그쵸? 얘 같은 경우에 질량이 큰 주결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PP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은 별에서 거의 일어나고요.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큰 별에서 거의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백색 위성인가? 당연히 맞는 선지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300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A에서 B 과정으로 갈 때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별의 반지름이 작아지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운이 다음과 같이 주결성에 도달하는 원시별에서 주결성으로 가는 걸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A에서 B 과정은 중력 수축에 의해 별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B에서 C로 갔다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주결성 단계가 끝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적색거상 단계로 이제 가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B에서 C 과정으로 갈 때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말은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행성상 성운은 C에서 D 과정으로 가는 중간쯤에 위치하게 되는 거니까 디귿선지 받아서 기억니은 디귿선지가 다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항으로 가볼게요. 304번 봅시다. 그림과는 주결성이 질량에 따라 주결에 머무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억은 질량이 작으니까 주결성이 매우 오랫동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질량이 작은 거네요. 그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에 질량이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초고성이네요. 그러면 니은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따라서 나는 니은별에 해당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니은의 중심부의 온도는 기억보다 높아질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쵸. 중심부의 온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는 온도가 올라갈 거야. 기억보다 당연히 올라갈 거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A의 중심에서는 헬륨 핵融합 반응이 나타나고 B의 중심에서는 중성자별이에요. 얘는 탄소 핵융합 반응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06번입니다.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상온에서 주결성 단계를 가는 거죠. 근데 적색거성이 나왔으니까 얘는 질량이 작은 거고 얘는 질량이 큰 거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행성상 상온을 거쳐서 얘는 백색 외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성자별을 나타내는 거고 E가 지금 의미하는 건 블랙홀을 의미하는 거겠죠. 봅시다. A와 B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질량은 B가 A보다 당연히 커야겠죠. CDE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HR도에서 왼쪽 아래에 분포하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일단 백색위성은 왼쪽 아래에 분포하는 게 맞아요. 근데 D하고 E는 지금 중성자별하고 블랙홀이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시광선을 얘네들은 거의 방출하지 않아요. 방출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H열도상에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된다라고 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선지 틀렸기 때문에 기억 니은 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2번 봅시다. 그러면 어떤 성단이 생성되어 진화해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이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나죠.
근데 변하는 과정을 지금 보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쪽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늦게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건 여기가 초고성으로 변한 거고 이제서야 이제 거성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결에 먼저 도달하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먼저 떠난다는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주결에 오래 머문다? 당연히 맞는 선지죠. 분광형이 B형인 별은 진화하여 백색위성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선지만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14번. 그림은 원시별이 주결성으로 진화하는 경로를 H열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원시별이 진화하여 0년 주결에 도달할 때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별의 광도 변화가 크냐라고 했는데 질량이 큰 별을 지금 보면은 광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질량이 작은 건 크게 변화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으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거고 주결에 도달하기 전까지 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원인가 라고 했는데 네, 중력 수축을 해야지 얘네가 온도가 올라가서 1000만 켈빈 온도에 도달한다 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 디귿 선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19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 A와 B의 진화 경로이다. A를 보면 지금 주결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원시별에서 주결성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주결성이 끝난 이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에서 A가 주결에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보다 당연히 더 빨라야죠. 왜냐면 얘는 질량이 작은 거고 얘는 질량이 큰 거라고 했으니까. 나에서 B가 진화하는 동안 중심부는 팽창하냐 라고 했는데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금 팽창을 할 때 온도가 감소했죠. 근데 광도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부는 팽창했다라는 건데 중심부는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중심부는 수축을 하는 거고 외부가 팽창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 선지는 틀렸다라고 가주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주결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별 B가 A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좀 머무르죠. 그에 비해서 A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릅니다. 왜? 속도가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귿 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1번 하나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320번 보도록 합시다. 자, 320번에서 이제 뭘 물어보냐? 똑같은 문제인데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이에요. 그러면 뭐 동일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A는 B보다 질량이 작냐? 아니요. 질량이 얘가 더 크고 얘가 질량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동안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원. 네, 맞는 말이죠. 원시별에서 주결성에 도달하는 거니까요. 나에서 절대 등급의 변화량을 물어봤는데 A는 큰 변화가 사실상 없죠. 광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작은 게 아니라 B가 A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서 디귿 선지 틀린 말. 그러니까 니은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서 32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표는 주결성이래요. 주결성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지름이 더 커졌죠. A에서 B로 갈 때. 그럼 광도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광도가 더 커졌네요? 반지름도 더 커져야죠. 그러면 A의 광도는 1보다 크냐? 아니요. 1보다 작아야죠. 그러니까 기억선지 틀린 말. C의 반지름은 0.1 R보다 작냐? 아니요. 무조건 커져야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수명은 B가 C보다 길다. 이건 맞는 말이죠. 따라서 디귿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자 329번으로 가봅시다. 그림은 백색외성의 질량과 반지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 질량이 큰 백색외성일수록 반지름이 작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반지름이 여기 있고 질량은 여기 있죠. 질량이 큰 건 여기 있고 반지름이 더 작네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얘는 반지름이 더 작죠. 근데 질량은 더 크네요.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A와 B는 초신성 폭발로 형성된 초신성 폭발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디귿 선지 틀렸으니까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33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별의 최종 진화 단계인데 얘는 질량이 작죠. 백색외성이 되겠네요. 그 다음
중간쯤에 있네요. 얘는 그러니까 중성자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걔보다 질량이 더 큰 거니까 블랙홀이다 라고 가야겠죠. 그림과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지는 별의 최종 단계는 A가 절대 될 수 없고 B 또는 C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 중성자별은 B가 되는 거니까 맞는 거고 B와 C 모두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지니까 디귿선지 맞는 말. 따라서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335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A에서 B로 갈 때 별의 반지름은 작아지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온도가 높아졌죠. 반지름은 당연히 작아져야겠죠. B에서 C 과정으로 갈 때 별의 표면 온도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요. 그쵸? 얘는 반지름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선지 틀린 거고요. C에서 D 과정까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행성상 성운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따라서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 되니까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37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그림 가하고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A, B, C 단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 별의 중심부의 온도를 물어봤는데 A보다 B일 때 그쵸.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질 거예요. 별이 B에 머무는 기간을 물어봅니다. 가보다 나가 기냐라고 했는데 나는 질량이 큰 거고요. 가는 질량이 작은 거니까 나가 훨씬 더 시간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가가 더 길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길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C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니까 얘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생성이 됐다라고 했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 선지만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